여러분, 혹시 70세 이후에 현금이 없으면 노후 생활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생각만 해도 막막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할아버지는 늘 노후에는 조금만 아껴 쓰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고 병원비가 생기면서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예기치 못한 장례 준비까지 생각해야 하는 일이 생기니 마음이 무척 힘들어지셨어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준비할 걸.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인데 듣는 저도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꼭 알아두셔야 할 70세 이후 비상금 준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바로 달력에 표시하고 서류와 필요한 금액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작은 실수 하나로 수십만 원, 많으면 수백만 원의 손해가 생길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어려운 계산식이나 복잡한 서류 이야기는 빼고 생활 속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정보만 알려드립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어디서 손해를 볼 수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안전한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듣고 지나가는 정보가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천형 정보가 될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달력에 표시하고 필요한 금액과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 그럼 70세 이후에 꼭 확보해야 하는 현금, 비상금 규모와 준비 방법을 오늘 영상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놓치면 안 될 내용이니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70세 이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현금 비상금 규모와 활용 방법입니다. 노후가 되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정말 많아요.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면 병원비가 발생하고 간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 사고나 장래, 주거 문제까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게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준비가 부족하면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생활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박 할아버지를 볼게요. 70세가 되셨지만 은퇴 이후 현금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큰 질병이 발견되고 갑작스러운 병원비와 약가, 교통비까지 겹치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졌죠. 아, 조금만 더 미리 준비했으면 하시면서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이처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비상금 준비법이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노후 생활, 자녀 지원, 간병, 사고, 장래, 주거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기반으로 2026년 이후에는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생활비 역시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즉, 준비해야 할 현금 비상금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얼마 정도를 준비해야 하지?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도 오늘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받으면 충분하겠지, 혹은 자녀가 도와주겠지 하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병원비, 간병비, 예기치 못한 생활비, 장례비까지 다 충당하기 어렵고 자녀에게만 의존하면 가족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70세 이후 꼭 챙겨야 하는 현금 비상금 규모와 구조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얼마 정도의 현금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들은 단순히 생활비만 보는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포함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매달 필요한 생활비, 갑작스러운 의료비, 장례비,
그리고 주거비까지 고려해야 해요.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150만 원 정도라면 6개월에서 1년치 비상금으로 9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개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여유를 두는 것이에요. 그럼 준비해야 할 현금 우선순위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방문과 약값이 늘어날 수 있죠. 건강보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의료 비용을 감당할 현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장례비입니다.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는 생활비입니다. 식비, 공과금, 교통비 등 일상에서 꾸준히 드는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비입니다. 전세, 월세, 관리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충분히 확보해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고령화 사회, 생활비 부담 증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 대비 때문입니다. 2026년 이후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물가와 의료비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준비가 부족하면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사고, 주거 문제로 생활이 흔들리고 가족에게 부담을 주거나 건강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현금 비상금이 없는 노후는 위험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금융상품 활용입니다. 정기예금, 적금, 단기 금융상품 등을 통해 매달 조금씩 쌓아두면 비상금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둘째, 정부 지원금입니다. 노인 맞춤형 생활비, 의료비 지원 등 여러 제도가 있으니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각 시군구마다 생활편의 지원, 건강검진, 주거 관련 보조금이 있으니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시면 좋아요. 넷째, 보험 활용입니다. 간병보험, 실손보험 등 필요한 보험을 미리 가입하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 부담과 생활 불편, 심지어 건강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해 가족에게 빌리거나 생활비가 부족해 식사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이어지겠죠.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지금 바로 우선순위별 현금 확보와 지원금, 금융상품, 보험 활용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현금 비상금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핵심은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준비할지, 어떤 지원 제도를 활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입니다. 이 가이드를 참고하면 70세 이후에도 생활 걱정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시니어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3가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이걸 미리 알고 대비하면 억울하게 손해보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실수는 현금 비상금 규모를 너무 작게 잡는 것입니다. 박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할아버지는 월 50만 원 정도면 생활비와 비상금까지 충분하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 갑작스러운 검진과 치료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준비해둔 현금 50만 원으로는 치료비와 약값을 감당하기 어렵더라고요. 결국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카드 대출을 써야 하는 상황이 생겼죠. 아, 이렇게 빨리 부족해질 줄은 몰랐네 하면서 할아버지 마음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이 사례가 보여주듯 현금 비상금은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포함해서 넉넉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정부 지자체 지원금 신청을 미루는 것이에요. 이 할머니 사례를 들어볼게요. 할머니는 장례 지원금과 생활비 보조금을 신청해야 했지만 다음 달에 하면 되겠지 하고 미루다가 일부 금액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일부만 받게 되었죠. 이렇게 억울할 수가 하며 속상해하셨다고 해요.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미 노후 생활 안정과 지원금 지급 체계를 개선했지만 신청하지 않거나 늦게 신청하면 돈과 혜택을 그대로 날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즉, 지원금은 제때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금융상품이나 보험 활용에 대한 착각입니다. 장할머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할머니는 간병보험에 가입해 두었고 보험이 다 커버해 주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오자 보험 보장 범위를 오해한 탓에 예상보다 큰 금액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본인 부담금과 생활비를 동시에 써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처럼 보험이나 금융상품은 보장 범위와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실수는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현금 비상금은 넉넉하게 잡아야 합니다. 생활비, 의료비, 장례비, 주거비를 모두 포함해서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여유 자금을 준비하세요. 둘째, 지원금 신청은 제때 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후 지원금, 의료비 장례비 보조금, 생활비 지원금 등 신청 기간을 미리 달력에 표시하고 알람을 설정하세요. 셋째, 보험과 금융상품은 꼼꼼히 확인하세요. 보장 범위, 조건, 한도까지 명확히 이해한 후 실제 필요 상황에 맞춰 활용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으면 훨씬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이 실수들은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억울한 손해를 막을 수 있어요. 현금 마이너스 신청 마이너스 보험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항상 머릿속에 두고 대비책을 차근차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실제로 70세 이후 필요한 현금 비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쉽게 계산해 보면서 이해해 볼게요. 숫자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은 단순하고 직관적인 예시만 보여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기본적인 월 생활비를 예로 들어볼게요. 만약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최소 6개월치 비상금은 준비해야 안전하죠. 100만 원씩 6개월이면 600만 원. 이 정도만 있어도 갑작스러운 생활비 부족은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비, 간병비, 장례비가 있죠.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병원 치료나 약가 혹은 장기간 간병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필요 현금은 약 1,000만 원 정도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70세 이후에는 단순히 월세나 생활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비상 상황까지 대비하는 넉넉한 금액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한 달치 생활비 100만 원만 준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비가 50만 원 나왔다고 해볼까요? 이때 준비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부족한 50만 원을 카드로 해결하거나 가족에게 빌려야 합니다. 그럼 한 번의 사고로 수십만 원 손해가 발생하죠. 2달 연속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그 손해는 곱절로 커집니다. 이렇게 시각화하면 왜 한 달, 2달 예상 지출 대비 손실 구조를 이해하고 넉넉히 준비해야 하는지 바로 와닿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김할머니는 월 생활비 90만 원 정도를 쓰시는데 병원비와 간병비까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3개월치 270만 원만 비상금으로 준비했어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수술과 약가,
간병비로 400만 원이 필요했죠. 결과적으로 130만 원이 부족하게 되었고 급하게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아, 이렇게 미리 준비했으면 마음 편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할머니 마음처럼 준비하지 않으면 한 번의 사고로 수백만 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이 계산법만 이해해도 왜 준비해야 하는지 바로 이해되고 행동으로 옮기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달력에 표시하고 금융상품이나 보험을 미리 체크하며 현금 비상금을 확보하는 습관만 만들어도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원비 걱정 없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릴게요. 준비하지 않으면 단순히 생활비 부족이 아니라 건강 문제, 가족 부담,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리 준비하면 마음 편하게, 건강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죠.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정보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아무리 70세 이후 필요한 비상금을 알아도 준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대비책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5가지를 습관처럼 지키면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생활비 부족으로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첫 번째, 월별 생활비와 예상 지출을 기록하고 달력에 표시하세요. 매달 얼마를 쓰는지, 의료비, 간병비, 주거비 등 예상 지출은 얼마인지 미리 적어두면 부족한 금액을 바로 알 수 있어요. 달력에 표시하면 이번 달엔 얼마 준비해야겠다 하고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 사례처럼 미리 달력에 기록만 해도 한 달치 생활비 부족으로 급히 돈을 구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현금과 금융상품을 활용한 비상금 확보입니다. 현금은 생활비와 비상 상황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은행 예금, 적금, 단기 금융상품에 나누어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김할머니처럼 모든 돈을 현금으로만 두면 도난이나 분실 위험이 있지만 일부는 금융상품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 마음도 편하고 활용도 높아요. 세 번째, 정부 지자체 지원금 사전 확인 및 신청이에요. 노인 장례 지원금, 의료비 지원, 주거 관련 지원금 등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장례 지원금을 신청을 늦춰 일부 금액을 놓쳤는데 미리 확인하고 신청만 했어도 손해를 피할 수 있었죠. 따라서 각 기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와 조건을 미리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가족에게 비상금 계획 공유입니다. 혼자만 계획하면 깜빡하거나 실수할 수 있어요. 가족에게 이번 달 생활 비비상금 계획이 이렇다 하고 알려두면 서로 확인하며 부족한 부분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장할머니처럼 손주에게 알리니 알람까지 설정해서 놓치는 일이 없었다는 사례도 있어요. 혼자보다는 함께 챙기면 안전이 2배로 늘어납니다. 다섯 번째, 정기 점검과 필요시 추가 확보입니다. 한번 비상금을 마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가 상승, 예상치 못한 지출, 건강 상태 변화 등으로 금액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매월 혹은 분기별로 금액과 계획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확보하세요. 즉, 금-개 -점, 금액 계획 점검을 기억하면 실수 없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대비책을 챙겼다면 추가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는 노인 복지카드입니다. 교통비, 문화생활, 공공시설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생활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는 정기 건강검진이에요. 지원금을 활용하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건강이 가장 중요한 만큼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하죠. 세 번째, 생활편의 서비스입니다. 청소, 세탁, 배달 등 노인을 위한 생활편의 서비스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합니다. 신청만 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으니 생활의 질이 크게 올라갑니다. 즉, 오늘 알려드린 대비책을 모두 실천하면
단순히 비상금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과 생활 편의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셈이에요. 달력에 체크하고 현금과 금융 상품을 나눠두고 지원금 신청과 가족 공유, 정기 점검까지 꾸준히 한다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만 기억하시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째, 70세 이후 현금 비상금이 없으면 생활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갑작스러운 병원비, 간병비, 장례비, 예상치 못한 주거비까지 준비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부담을 주거나 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처럼 보여도 한 번의 사고로 수백만 원 손해가 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예상 생활비, 의료비, 장례비를 모두 포함해 필요한 현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5월 생활비, 정기적인 의료비, 장례 준비금까지 계산해 보면 최소 1,000만 원 정도는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에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 보험이나 금융 상품을 활용하면 부족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한두 가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셋째, 달력 표시, 서류 준비, 정기 점검으로 안전하게 챙기는 것이 핵심이에요. 달력에 생활비와 비상금 계획을 표시하고 필요한 서류와 신청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그리고 매월 혹은 분기별로 금액을 점검하면서 부족하면 추가로 확보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대부분의 실수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즉, 금-개 -점, 금액 계획 점검만 챙기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보장됩니다. 좋은 소식도 있어요. 제때 준비하면 단순히 금전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비상금 확보와 지원금 활용, 정기 점검이 습관이 되면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어요. 노후에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할 행동도 간단합니다. 첫째, 오늘 바로 달력에 생활비 비상금 계획 표시하세요. 둘째, 필요한 금액을 확보하고 금융 상품과 현금을 나누어 준비하세요. 셋째, 영상 댓글에 준비 완료라고 남기며 가족이나 지인과 공유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실수나 누락 없이 안전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70세 이후에도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을 원하신다면 예상 생활비와 의료비, 장례비까지 포함한 현금 비상금 확보, 달력 표시, 서류 준비, 정기 점검을 습관화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만 실천해도 예상치 못한 사고와 지출로부터 자유롭고 마음 편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행동으로 옮길 시간이에요. 달력에 표시하고 비상금을 확보하고 댓글로 준비 완료 남기면서 가족과 함께 체크하세요. 준비하는 만큼 안정과 혜택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바로 시작해 안전하고 든든한 노후를 만들어 보세요.